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거관리 사무를 연방정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선거관리를 주 정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연방정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미국 공화당 내에서도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에 있었던 미국 대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면서 주요 연방선거를 국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댄 본지노 전 FBI 부국장이 진행하는 보수성향의 팟캐스트에 출연해서요, 선거권이 없는 불법 이민자들이 투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화당도 이에 대해 더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요. 그러면서 나온 말이 2020년의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때 말을 좀 자세히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내가 압도적으로 승리했다, 또 사람들이 불법으로 투표했다고 밝혔는데요. 당연하게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으로 인해서 여야 상관없이 난리가 나긴 했습니다. 당장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선거 국영화 발언을 두고 불법적이고 터무니없다, 관련 법안에는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반발하였는데요. 또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왔습니다. 존 툰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2월 3일에 기자들과 만나 저는 선거를 국영화하는데 찬성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만 투표하고 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연방선거의 국영화는 헌법적 문제라고 강조했죠. 그리고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도 선거 관리는 항상 주의 책임이라며 원론적으로 헌법의 정신을 부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 선거를 통제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미국은 연방국가로 출발한 만큼 연방정부가 권력을 독점하는 상황을 극도로 경계해왔고, 헌법 역시 선거 권한을 각 주에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헌법 제1조 사항에 따르면 선거의 시기와 방식은 원칙적으로 주의회가 결정하며 유권자 등록부터 투표 방식, 우편 투표, 개표 절차까지 선거 운영 전반이 주정부 권한에 속합니다. 이런 분권 구조 때문에 전국적인 부정선거를 실행하려면 50개 주와 수많은 카운티 시스템을 동시에 조작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존 툰 공화당 원내대표가 하나를 해킹하는 것보다 50개를 해킹하는 게 더 어렵다고 말한 것도 바로 이 구조를 지적한 것입니다. 결국 미국의 선거 시스템은 중앙집권이 아닌 분산형 구조로 되어 있어 권력 남용과 대규모 조작을 막는 방어장치 역할을 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선거들을 연방정부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미국 외신 보도를 종합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들어 선거 관련 발언 수위를 갑자기 끌어올린 배경에는 분명한 정치적 이유가 깔려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오래전부터 2020년 대선 결과를 부정선거라고 주장해왔는데요. 최근에는 그 수준이 단순한 불복 선언을 넘어 선거 제도 자체를 연방정부 차원에서 바꿔야 한다는 주장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은 이런 태도 변화를 트럼프 개인의 돌출 발언으로 보기보다는 공화당이 최근 주요 선거에서 연속적으로 패배하면서 위기감이 폭발한 결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11월 뉴욕시장 선거, 그리고 올해 1월 31일 텍사스주 제18선거구 연방 하원 의원 보궐선거가 결정적인 분기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이 선거들을 단순한 지방선거가 아니라 향후 중간선거 판세를 보여주는 예고편으로 보고 있는데요. 공화당은 그 예고편에서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아들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텍사스주 제18선거구 보궐선거는 공화당으로서 사실상 비상사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텍사스는 공화당의 핵심 기반이자 텃밭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지역으로 꼽히는데요. 이런 지역에서 민주당이 승리했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일 뿐 아니라 그 격차가 무려 14%포인트였다는 점이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불과 1년 전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텍사스에서 17%포인트 차이로 압승을 거뒀다는 점을 고려하면 1년 만에 약 31%포인트 수준의 여론 변동이 발생한 셈입니다. 이런 결과가 반복되면 공화당 내부에서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 책임론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화당이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 중심으로 돌아가는 구조인 만큼 선거에서 계속 패배하면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중도층이 이탈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확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패배의 책임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정선거 프레임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선거에서 진 이유를 전략 실패나 민심 위반이 아니라 선거 자체가 조작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 책임론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 프레임은 지지층 결집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지지자들은 패배를 인정하기보다는 우리가 피해자다라는 감정으로 더 강하게 뭉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 정치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 주장을 단순한 책임 회피 차원이 아니라 11월 중간선거까지 계산한 전략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에서 패배하면 현재까지 이어온 국정 동력에 대해 마비가 올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도 민주당이 다 반대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부터 계속 부정선거 프레임을 확산시켜 놓으면 중간선거에서 패배하더라도 이를 민심 심판이 아니라 선거 시스템 문제로 몰아가며 정치적 주도권을 유지하려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흐름을 뒷받침하는 사건도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FBI가 1월 28일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를 급습해 2020년 대선 관련 기록을 압수수색한 것인데요. 풀턴 카운티는 조지아주에서 민주당 강세 지역이자 트럼프 진영의 선거 이후 가장 집요하게 문제를 제기했던 핵심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압수수색 현장에 미국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털시 게버드 국가정보국장이 직접 모습을 드러낸 점이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국가정보국장은 CIA와 NSA까지 포함한 미국 정보 공동체 전체를 조율하는 최고위급 인물인데요. 그런 인물이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현장에 등장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게다가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현장에서 FBI 요원들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과 스피커폰 통화를 했다는 정황까지 언급됐습니다. 사실이라면 선거 수사가 정치 권력과 직접 연결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고 미국이 강조해온 기간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수위가 올라간 것은 최근 공화당의 선거 패배 누적 그리고 중간 선거를 앞둔 정치적 위기감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간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부정선거 논쟁은 더 거세질 가능성이 높고 미국 정치의 분열도 한층 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기 출범 이후 최저치로 하락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미국 정치 매체인 더힐에 따르면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 미국 여론조사 기관 유고브가 1월 말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무당층 유권자의 트럼프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은 27%에 그쳤는데요. 반면 부정평가는 67%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정당 지지층별로 보면요, 공화당 지지층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85%, 반대율이 13%로 나타났고요.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지지가 6%, 반대가 92%로 집계되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있었던 이민단속위원회 총격 사건이 여론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더힐이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지표도 분명히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임에도 불구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자금은 역대급으로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3억 7,500만 달러, 한화로 5,445억 원 상당의 정치 자금을 보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도면요, 공화당 전국위원회가 보유한 9,500만 달러, 한화로 1,385억 원의 4배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이 정도 규모는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부자와 소액기부자 모두로부터 자금을 모은 데 있어 다른 어떤 공화당 인사보다 앞서고 있다고 폴리티코가 전하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금을 활용해서 향후 선거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사용할 수 있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를 연방 정부로 가져오겠다는 말을 꺼냈을 때 많은 사람이 떠올리는 건 보통 중앙에서 선관위를 장악한다는 이미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전혀 다른 방식의 제도 장악이 가능합니다. 즉 연방정부가 선거를 직접 운영하지 못하더라도 연방정부가 가진 행정기관의 권한을 동원해 선거 절차와 분위기 자체를 압박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수단이 바로 법무부입니다. 법무부는 선거법 위반이나 부정투표 의혹을 명분으로 특정 주나 카운티를 대상으로 대규모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선거관리 기관을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요구할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수사가 본격화하면 해당 지역의 선거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어렵고 동시에 선거가 조작될 수 있다는 불신이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역시 중요한 변수입니다. 국토안보부는 사이버 공격 대응과 주요 인프라 보호를 담당하며 선거 시스템의 보안 문제를 국가안보 사안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만약 국토안보부가 투표 기계나 선거 데이터베이스가 취약하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하거나 보안 감사를 추진한다면 이는 선거 운영 주체들에게 강력한 압박이 될 수 있고 특정 지역 선거 결과에 대한 의심을 키우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FBI와 연방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FBI가 선거 관련 의혹을 이유로 압수수색이나 수사를 벌이고 연방 검찰이 기소 절차에 들어가면 그 자체만으로도 해당 지역 선거 관리 기관의 신뢰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런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맞물리면 연방 정부가 직접 움직이고 있다는 인식이 형성되며 선거 전체에 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아이스나 CBP 같은 이민 단속 기관이 결합하면 효과는 더 강해집니다. 트럼프 진영이 계속 주장해온 불법 이민자 투표 프레임과 함께 단속 결과가 발표되면 실제 증거 여부와 상관없이 선거에 대한 불신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연방 이관은 선거 운영권 확보를 넘어 연방 기관을 통해 선거 환경과 여론 자체를 장악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부정선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미국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